표시 좀 해주시겠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사 팀이고요. 저희 카사는 이제 그 서울 아파트 부동산 가격 예측을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저희 조에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을 잘 수월하게 흐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뭐 비록 제품 하나를 제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학기에는 이제 뭐 그러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저희 래퍼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뭐 코드나 뭐 다양한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접근성에도 집중을 하고, 그리고 Git이나 GitHub을 사용해가지고 나중에 현업에 갔을 때 이런 협력하는 그런 툴들을 사용하는 곳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저희는 이제 GitHub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GitHub에 가보시면 이런 프로젝트 보드가 있는데요. 다들 잘 보이시겠죠? 저희는 이제 이런 프로젝트 보드를 사용해서 이제 저희 투두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저희 조원들이 뭘 하는지 그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시간 조절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문제들이 저희가 코드를 작성해서 이제 팀원들이 전체 다 돌려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이슈 탭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담당하는 사람이 직접 같이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이런 GitHub에 있는 이런 스킬 스택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번 학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레포인데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쉽게 독스라는 부분에 모든 문서를 이제 넣어놨는데 독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젝트 디렉토리 구조를 작성해서 이제 뭐 누군가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 뭐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이제 뭔가 구조에 대한 설명이 뭐 제대로 안 되어 있던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좀 팀원들이랑 같이 그런 부분을 해결해 보고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 프로젝트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저희는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나머지 팀원들이 전처리, 그 시각화, 그리고 뭐 분석, 그리고 모델링을 통해 그런 흐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이건 제가 했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는 단계인데 개인적으로 한번 이번 학기에는 좀 새로운 분야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쉘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이 터미널을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누군가가 나중에 들어왔을 때 사용하고 싶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도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첫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용자 설명 가이드가 나왔거든요. 쉽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가상환경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요. 가상환경을 설치하는 방법은 좀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폰다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저는 이제 직접 가상환경을 설치했는데 그거를 직접 액티베이트 활성화를 시키면 되시고요. 윈도우를 쓰시는 분은 여기 빈이 아니라 아마 스크립트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뭐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면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를 한 상태이므로 설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쉽게 sh를 해가지고 쉘하고 카사 스크립트를 그냥 실행시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직접 읽으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옵션 값들을 좀 주었는데요. 이렇게 쇼 리스트, 어느 아파트를 내가 구하고 싶다 하면 쇼 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아파트 리스트를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좀 향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뭐 구글 서치처럼 이제 몇 글자만 서치를 하면 그에 대한 아파트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이번 학기에는 작성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예측할 때 필요한 게 그 아파트 면적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아파트는 제가 이름을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하면 그 아파트의 해당 면적이 나옵니다. 이런 면적을 사용해 가지고 찾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기서 똑같이 뺏겨오면 이거는 이제 이런 실행시킬 때 이런 옵션 값들을 주면 저는 이제 당산반도 유보라 팰리스의 아파트의 108면적에 이제 한 4개월치를 예상하고 싶다. 아니다. 5개월치를 예상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제 향후 5개월치의 이제 예측 값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형사님께서 채윤님께서 그 위기 파트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 이전에 수행했던 데이터 전처리와 EDA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처리 부분인데요.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오브젝트로 되어 있던 학교 학생 수를 숫자형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네. 네. 먼저 편의를 위해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학교 학생 수를 숫자형으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몰의 면적을 나타내는 변수 에리아에 존재하는 미터 제곱 표현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숫자만 남겨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의 주소를 나타내는 변수가 땡땡로 땡땡길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분석에 불필요할 정도로 세부적인 정보라고 판단하여 땡땡로까지만 남긴 후 땡땡동 형태로 변환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NA 임퓨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셋 중 학교 학생 수를 나타내는 변수의 결측지가 존재하여 이를 0으로 대체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가에서의 이상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상자 그림을 그려본 뒤 이상치를 제거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관측값이 동일 면적에 해당 아파트의 유일한 거래일 경우에 이를 이상치로 간주하고 삭제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거래 정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별 거래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계열 모형을 활용하여 매매가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아파트 거래량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이를 알아보기 위해 EDA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몇 건의 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거래량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 거래량이 200번 이하인 아파트의 전체의 약 200번 이하인 아파트가 전체의 약 90%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거래가 비교적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아파트별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달이 많았습니다. 이는 아파트 매매 거래가 주거의 목적을 내포하고 있어서 거래 일자의 분포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계열 모형을 활용한 매매가 예측을 위해서는 샘플이 필요한데 샘플이 너무 적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 기법을 적용하여 해당 클러스터를 하나의 샘플로 모아 샘플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장소에서 발표하고 있어가지고 발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피처 셀렉팅과 데이터 분석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클러스터링에 사용할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 각 변수와 어마운트의 상관관계의 파악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습니다. 또 데이터의 분포와 값을 살펴보면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변수별로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시계열에만 사용될 변수를 제거하고 히트맵을 사용해 수치상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치상으로 세대당 주차 대수, 학교 학생 수, 지하철역과의 거리 변수가 상대적으로 실거래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변수별로 죄송한데 지금 발표하시는 분이 누구죠?
도유림입니다. 네. 각 변수 자세히 계속해서. 네. 처음으로 살펴볼 변수는 실거래가 면적입니다. 연도별로 실거래가를 살펴볼 때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실거래가가 감소하나 2013년도부터 실거래가가 증가합니다. 면적의 경우 대부분 200 이하의 값을 가지며 300 이상인 아파트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면적이 400 이상인 곳은 논현동, 도곡동, 방배동에 위치한 아파트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변수는 학교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가져온 데이터는 모두 초등학교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학교 이름에 대한 변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전반적으로 명목형 변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아이디, 지하철 아이디, 건설사 아이디 이 세 개의 명목형 변수를 처리하기 위해 각 아이디별 평균 실거래가를 구해 삼포도를 그리고 그 값이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편중되어 있을 경우 그 변수가 클러스터링에서 그룹을 구분짓는 올바른 척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 아이디에 따른 2019년도의 거래가를 구해서 분포를 살펴보니 가격의 분포가 5억을 중심으로 정기 분포에 근사하며 학교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자치구 정보의 경우 아파트의 주소와 모두 값이 동일하므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스쿨 디스트는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의 거리를 분단위로 나타낸 변수입니다. 아파트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라 실거래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특히 17분 이하의 경우 거의 동일한 박스 플롯을 가짐으로 제거해 주었습니다. 학교 학생 수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히 학교 학생 수와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별 세대수 인구를 구하고 세대수 대비 학교 학생 수의 비율을 구하여 비교해 주었습니다. 비율은 0.00038과 0.015 사이였고요. 0.015 이상인 학교는 한 사례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비율에 따른 실거래가 리그 플롯을 그려보았을 때 양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간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같은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변수는 세대당 주차 대수인데 0대와 2대 사이에 주로 분포를 하며 세대당 주차 대수의 값이 커질 경우 실거래가의 값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사는 2,520개가 존재하며 건설사 아이디별 2019년도 평균 실거래가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10억 이하의 값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므로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아파트 건축 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에 건축된 아파트의 수와 거래된 아파트 가격의 평균을 살펴보았는데요. 1970년, 202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의 수가 적은 거에 비해 실거래가의 평균이 높으며 2000년대에 가장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지만 낮은 실거래가의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변수는 지하철역 관련 변수입니다. 각 지하철역 아이디에 따른 2019년도 거래가 평균을 살펴보았을 때 가격의 분포가 역에 따라 다양한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환승역 개수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환승역이 4개인 곳의 실거래가가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으나 환승역 개수별 거래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의 거리의 경우 값이 0.0247 이하인 경우 거리가 가까울수록 실거래가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0.0247보다 큰 경우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이렇게 EDA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치구별 아이디, 행정동 아이디, 아파트 건축 연도, 세대당 주차 대수, 학교 아이디, 학교 학생 수, 지하철 아이디, 지하철역과의 거리 변수를 클러스터링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다음 모델링 파트부터는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응용통계학과 4학년 이영선입니다. 네, 모델링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먼저 결측치를 채워주는 과정인 클러스터링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결측치를 채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아파트 가격을 예측하는 시계열 예측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시계열 예측 파트는 양정열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네, 저는 앞서서 클러스터링 부분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클러스터링으로 K-프로토타입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네, 먼저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초기에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가 섞여 있는 데이터이고
이러한 범주형 변수를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K-민즈 알고리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시 변수화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원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경우에는 PCA를 통해서 주로 차원을 축소할 수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 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조사를 좀 해봤고 그 결과 연속형과 범주형 변수를 형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K-프로토타입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K-프로토타입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거리 함수는 밑에 있는 이 수식과 같은데요. 네, 이렇게 거리 함수를 설정하고 집단의 모든 자료로부터 가장 거리가 짧은 중심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군집화합니다. 혹시 이 수식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앞부분은 그 K-민즈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유클리디안 거리와 동일한 연속형 변수에 적용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범주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그 비유사도라는 개념인데요. 이 두 가지 범주형, 연속형과 범주형의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감마 값으로 이 범주형 변수의 비유사도를 얼마나 가중치를 주냐에 따라서 이 군집화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AP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K-프로토타입 알고리즘은 아래와 같이 K의 개수, 초기값 설정, 그리고 범주형 변수의 숫자 순서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K봉즈라는 패키지에서 K-프로토타입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 함수 안에 보시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저희가 정해줘야 되고요.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정해줌으로써 이게 초기값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재현하고자 랜덤 스테이트를 저에게 0이라고 임의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픽프리딕트를 사용해서 여기 뒤에 있는 부분 보시면은 여기 카테고리컬 넘버의 숫자를 적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비유사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를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K-민즈와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적당한 K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부터 20개의 K에서 코스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을 했고요. 이때 사용한 메소드는 엘보우 메소드라는 것인데 여기 엘보우 메소드란 기울기가 급격하게 하강하다가 만만하게 이렇게 꺾이는 지점을 엘보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시각화를 해서 정하는데 저희는 이게 나중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때 알고리즘을 좀 편하게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울기의 변동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며 그렇게 떨어지는 그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클러스터 수가 가장 작은 값을 적당한 K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나온 결과는 수집된 데이터 상에서는 11개의 클러스터가 적당한 값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계열부터는 그 양정열 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계열 분석 파트를 맡게 된 경제학과 양정열입니다. 네, 앞선 이영선님께서 잘 발표해 주셨던 클러스터링을 기반으로 시계열 모측을 진행했는데 해당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희 시계열 모델은 아리만 모델을 사용하였고 이제 아까 주용호님께서 쉘에서 보여주셨듯이 사용자가 직접 아파트와 면적을 입력하면 해당 인풋에 해당하는 시계열 예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앞선 김채영님과 조유림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EA 파트에서 아파트 거래의 경우에는 날짜마다 항상 거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상당수의 결제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리하여서 이제 결제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그 클러스터링 기법 중 K 프로토타입 알고리즘으로 속성에 비슷한 아파트끼리 총 11개로 군집화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입력한 아파트가 속한 군집 내 아파트 가격을 이제 샘플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 Q1 25%, Q2 50%, Q3 75% 이렇게 각각 3개의 변수를 이제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결측치를 없애는 방안을 처음에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계열 분석을 할 때 변수가 한 개보다 많을 경우에는 VAR 시계열 알고리즘으로 이제 벡터화하여 가지고 이제 시계열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VAR 방법으로 모델링을 하였을 때는 군집 내 가격의 변동차가 좀 존재해서 분산이 커지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시계열 분석을 진행했을 때 예측값과 실제값에 큰 괴리가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많이 돌려봤는데
생각만큼 이제 성능이 많이 좋지 않아서 VAR 시계열 알고리즘을 선택하는 걸 좀 포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고안하다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아리마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리마 모형을 이제 사용할 시에는 결측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사용자의 인풋에 따른 아파트 가격의 결측값이 존재할 시 저희는 이제 선택된 아파트가 속한 클러스터를 찾고 만약에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 7이면은 그 클러스터 7에 존재하는 다른 아파트의 가격들로 결측치를 직접 대치하는 방법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분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결측치 기준으로 이전 날짜의 가격과 다음 날짜의 가격 이 둘 사이에 있는 값들 중에서 Q3 즉 75% 값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다른 값들은 이상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Q2, Q3를 함께 돌려본 결과 Q3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Q3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2019년 1월 음마아파트의 가격이 5억이고 2019년 3월 음마아파트의 가격이 5억 5천이며 뭐 실제로는 아니지만 2019년 2월 음마아파트의 거래가 없어 가격이 NA라고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 결측치를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한 방법은 이 결측치를 채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음마아파트가 속한 클러스터를 찾고 만약에 이 클러스터가 3이라고 하면은 클러스터 3에 있는 아파트가 이제 여러 개 존재할 겁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샘플 수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을 한 후에 이제 2019년 2월에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들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19년 2월에 거래가 일어난 아파트 중에서 그 거래액이 5억과 5억 5천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을 찾고 그 아파트 값들의 Q3 값을 찾아서 이제 음마아파트 2019년 2월 결측치에다가 대체를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측치가 사라진 데이터를 통해서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과 무빙 에버리지 모형을 합친 아리마 모형을 사용하여 최종 결과를 예측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가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모수를 정하기 위해서 이제 모형을 두 개를 그려봤을 때 이제 0과 1로 처음에 설정을 해준 다음에 차분을 한 번만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모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밑에 그림의 실제 데이터를 핏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잘 예측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밑에는 이제 저희가 파이썬 코드 API를 쓴 것을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스태치 모델이라는 패키지에서 아리마라는 모듈을 사용했고 이제 모델이라는 변수를 이제 아리마 모형을 해서 트레인이라는 데이터에 저희 원래 아파트를 집어넣고 오더라는 경우는 0은 AR에서의 모수값을 뜻하고 이제 1은 또 무빙 에버리지의 모수값 그리고 1은 또 차분한 값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에다가 아리마 모형을 하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사용자가 얼마를 몇 개월 앞을 알고 싶다 하면은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그에 해당해서 forecast 함수로 이제 그에 해당하는 개월의 아파트 거래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과정은 이미 앞선 주영훈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쉘에 다 구현이 되어 있고 앞서서 다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리하여서 저희 이제 프로젝트 카사팀의 주용우, 김채영, 조유림, 이영선, 양정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